이게 아무리 해봐도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제가 해보니까 이 방법밖에 없어요.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원가회계를 꼼꼼하게 하게 되면 이렇게 꼼꼼히 다 하잖아요. 그럼 기출문제를 거의 못 풀어요. 한 문제 정도?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기출문제 한 번 풀고 하시는 걸 여러분들이 예, 내가 어디에서 좀 많이 틀리고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양해 좀 해주시고 보시죠. 그 어차피 그 기출문제 할 때도 설명도 할 거예요. 이건 왜 이렇게 되는지 그때. 자, 여기 연금 소득이고요. 자, 연금 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 자, 해보면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이 용어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게 우리가 이제 보험하고 연금 있죠. 그 보험하고 연금 중에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내는 보험하고 연금이 있죠. 강제적으로 내는 보험하고 연금. 그걸 우리가 공적이다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 뭐 국민연금 아니면 건강보험, 고용보험 같은 거 있죠. 강제죠, 강제. 그런 애들 우리가 공적이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연금을 안 내도 되는 애들 사적이다라고 해요. 사적 보험, 사적 연금 이렇게 알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좀 주의하실 건 뭐냐면 공적 연금은 여기에요. 다음 연도 1월 달에 공적 연금을 지급할 때 그때 연말정산을 해요. 그 말은 핵심이 공적연금은 연말정산 대상이다라는 것 정도는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 얘 때문에 그래요. 공적연금만 있대요. 그러면 연말정산 대상 소득 한 가지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연말정산 대상 소득 한 가지밖에 없으면 네, 우리 연말정산으로 끝낸다라고 했죠. 그래서 5월 달에 신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이 공적연금이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다라는 거 일단 기억을 해주셔야 발 문제 풀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사적연금. 자, 우리가 사적연금도 여기 공적연금하고 사적연금 원래 5월 달에 신고해야 돼요, 원래는. 예외적으로 여기 보시죠. 사적연금 소득이 1,200만 원 이하래요. 내가 개인적으로 연금 들고 내가 이제 연회 받은 게 1,200만 원 이하래요. 그러면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끝낼 건지 아니면 5월 달에 신고할 건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이거는 좀 기억하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넘어갑니다. 네, 이 정도예요. 우리가 연금소득이 제일 안 나오는 동네 중에 하나거든요.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이름만 기타지 시험에 정말 중요합니다. 기타소득. 정말로요. 이름만 기타입니다. 이름만 기타. 자, 보시죠. 기타 소득의 범위. 자, 기타 소득은 말 그대로요. 우리가 8가지 소득 중에 7가지 소득이 아닌 나머지를 기타 소득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이배사, 근연, 퇴약 요게 아니면 기타 소득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문구가. 그 대부분 일시적인 소득. 요게 핵심이에요. 일시적인 소득. 그래서 뭔가 좀 많은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외우실 건 대부분 일시적인 소득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중에서 그나마 좀 외워주실 게 일시적인 소득들인데 이런 거 있죠? 대표적인 게 동그라미 2번.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상표권 이런 애들 무형자산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런 무형자산을 우리가 팔거나 대여를 하고 받는 건 우리가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한다라는 거 좀 기억하셔야 되겠죠. 좀 암기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어저께 했었죠. 뭐냐면 우리가 지역권, 지상권을 설정하고 대여하면 이거는 부동산 임대업으로 봐서 사업소득이다라고 했었죠. 그쵸? 근데 어저께 제가 뭐 있었지? 내 그 땅에다가 이제 기지국 같은 거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공익 목적으로 내가 지상권을 설정해주고 내가 대가를 이제 KT나 이런 데로 받는 거죠. 그럴 때만큼은 이게 기타 소득으로 간다라는 거 암기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 다 일시적인 인적 능력 일시적 다 읽어보시면 다 일시적이니까 별로 제가 설명드릴 거 없어요. 보시죠. 고용 관계 없이 제공받는 수당 이런 것도 다 했죠. 넘어갑니다. 뭐 이건 크게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다 일시 우발적인 소득이에요. 전부 다 보시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의하실 건 얘죠. 뭐냐면 2번 복권, 3번 투표권, 4번 슬롯머신. 얘네들의 공통점. 뭐냐면 얘네들은 무조건 분리과세. 그래서 무조건 분리과세다라는 건 5월 달에 신고할 소득은 0이다. 그죠? 그것도 외우시고. 자, 그 다음에 기타의 일시소득. 자, 여기서 또 외우실 게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손해배상금 있죠. 손해배상금은 내가 정신적, 육체적인 피해를 입어서 받는 걸 손해배상금이라고 하잖아요. 그 손해배상금 소송하고 그 소송 기간,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자가 또 발생하겠죠. 그거는 일시적, 우발적이고 정신적 데미지잖아요. 맞죠? 그래서 내가 뭐 이혼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나를 때렸어. 아시죠? 때려가지고 내가 육체적이나 정신적인 피해를 입어서 내가 이제 위자료나 이런 거 받았는데 갑자기 나라에서 세금 내세요. 나라 죽이고 싶겠죠, 그죠? 나 지금 아프고 정신적으로도 아프고 몸도 아픈데,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과세를 원래 안 해요. 안 하는데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계약을 어겼대요. 언제까지 물건 납품할게요 해놓고 납품을 늦게 한 거예요. 또는 계약을 해약했대요. 해약이라는 건 우리가 계약을 해지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받는 배상금, 위약금은 이때는 기타 소득으로 예외적으로 과세를 해요. 단순 암기가 되겠죠? 얘는 정신적 데미지가 살짝 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죠? 좀 약간 살짝 덜하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뇌물입니다. 뇌물. 뇌물도 여러분들 기타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뇌물은 이중제재가 깔려 있어요. 일단 뇌물을 받으면 뇌물 받은 사람은 뇌물 다 토해내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토해낼 뿐만 아니라 그 뇌물 받은 걸 기타 소득으로 봐서 세금 또 내야 돼요. 뇌물 받으면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뇌물 받으면 기타 소득이라는 얘기고, 네, 동그라미 4번. 자, 여러분들 용어를 좀 외워주셔야 될 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내는 연금을 사적연금이라고 한다면서요. 이 사적연금에 가입하면 그걸 연금계좌라고 불러요. 알죠? 그래서 연금 계좌에 요거예요. 뭐냐면 연금 외수령.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연금 소득으로 가려면 연금 형태로 꼬박꼬박 찾아야 돼요. 알죠? 그럼 연금 형태로 찾으면 세율이 3%부터 5%까지밖에 안 돼요. 세금 뜯는 게. 근데 만약에 연금의 수령은 뭐냐면 일시로 수령한 거, 일시적으로. 원샷으로요. 이걸 정부는 좀 싫어해요. 맞죠? 왜냐하면 꼬박꼬박 찾아야 노후생활 보장이 되지 원샷으로 찾았다가는 나중에 큰일 나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연금에 수령하면 이건 기타 소득이고요. 뒤에 가서 하시겠지만 세율은 15%예요. 많이 뜯어 패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연금 형태로 찾아라, 이 쓰레기야, 이렇게. 아시죠? 자, 됐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뭔가 많은 것 같지만 여러분들 외우실 건 딱 정해져 있어요, 몇 개가.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했었죠. 뭐냐면 이거 아까 근로소득에서 이미 했었잖아요. 직무발명보상금 재직기간 중에 받으면 근로. 맞죠? 퇴사 후에 받으면 기타소득. 그리고 여기도 했었죠. 주식매수 선택권 재직기간 중에 행사하면 근로소득. 맞죠? 퇴사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가 없으면 기타소득. 했던 거죠. 단 요거는 좀 외우세요. 동그라미 8번. 자, 서화골동품의 양도 있죠. 요거 기타 소득입니다. 원래는 이 서화골동품의 양도가요, 기타 소득 과세를 안 했었어요. 그랬다가 그 박근혜 정부 때 과세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요 정도만, 이것까지 외우시면 머리 터지니까. 아시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비과세 기타 소득 이미 했죠. 직무발명보상금 500만 원까지 비과세다라고 했었으니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다 빨간색이죠, 여러분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 우리가 기타 소득 같은 경우에는 총 수익 금액에서 실제 쓴 필요 경비를 인정해 준다라고 했죠. 로또 100원, 100원, 로또 1000원. 안 사봐가지고 몰라요. 1000원인데, 근데 우리가 그 반대로 얘기하면 실제 쓴 게 없으면 안 빼준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있는 7가지 소득은요. 네가 쓴 비용이 없어도 벌어들인 거에 80% 또는 60%를 비용으로 빼주겠다라는 거예요. 쓴 게 없어도 벌어들인 거에 80% 또는 60%를 빼주겠다는 얘기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러한 소득들을 얻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 노력을 60%나 80% 인정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보자. 자, 동그라미 1번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공익법인 있죠. 공익법인이 뭐 장애인 장애인을 위한 마라톤 대회를 열었대요. 그래서 경기도 장애인 마라톤 대회, 알죠? 장애인을 위한이라고 할게요. 마라톤 대회를 열었대요. 아셨죠?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입상을 해가지고 뭐 2등 했대. 2등에서 한 300만 원 받았대요. 맞죠? 그러면 그 300만 원 받은 거에 80%인 240만 원은 최소한 빼주겠다라는 겁니다. 쓴 게 없어도. 아셨죠? 왜일까요, 여러분들? 네,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여는 대회에서요, 내가 입상을 해봐요. 되게 힘들죠, 여러분들. 그죠? 그 실제로 여러분들 제가 그 20대 때 그 살 빼려고 맨날 그 운동장 달렸거든요. 운동장 해가지고 거기 트랙 달렸거든요. 근데 그 남자들이 은근히 승부욕이 좀 세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막 너무 잘 달리더라고. 그래서 할아버지 이기려고 여러분 열심히 막 뛰었지. 그죠? 근데 할아버지 안 지치더라고. 처음에 할아버지 이겨서 기뻤는데 그분은 페이스가 계속 유지가 되는 저는 막 페이스 떨어지고 그죠? 진짜 힘들어요 입상하기가. 알죠? 그래서 엄마도 많이 찾아야 되겠죠. 달려야 하니.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말 그대로요. 주택에 입주가 늦어지면 받는 보상금을 주택 입주 지체 상금이라고 불러요. 아시죠? 주택에 입주가 늦어지면 건설회사로부터 보상금 받거든요. 그럼 그 보상금 가지고 어디 가야 돼요? 뭐 모텔 같은 데 다시 살아야죠, 여러분들. 맞죠? 그럼 그거에 대한 걸 정신적인 고통 데미지죠. 80% 인정해 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서화골동품의 양도소득은요. 뭔가 노력은 없죠, 솔직히 말하면. 맞죠? 근데 이거는 당초에는 과세를 하지 않았어요. 서화골동품의 양도소득을. 그랬다가 갑자기 박근혜 정부 때 과세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 혜택을 줘야죠. 왜냐하면 과세하지 않다가 과세를 했으니까. 그래서 서화골동품을 팔면 판 금액의 80%를 최소한 비용으로 빼주고요. 혹시라도 10년 이상 보유하고 팔았으면 90%까지 빼줘요. 아셨죠? 그냥 얘는 과세하지 않다가 과세를 해버렸으니까 혜택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여기서부터는 60%를 최소한 빼주는 거예요. 자,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권리를 얻기까지는 여러분들 나의 노력이 엄청나게 들어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니죠. 맞죠? 우리 산업재산권에 뭐 특허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상표권 같은 거. 맞죠? 그래서 이러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를 하게 되면은요. 이러한 권리를 얻기까지의 노력을 60%까지는 인정해 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얘도 마찬가지고 공익사업과 관련되면 나라한테 공익과 관련돼서 기여한 거잖아요. KTR. 맞죠? 사람들이 그 와이파이 쓸 수 있게 기여한 거니까 네가 혹시라도 200만 원 받으면 60% 120만 원 빼주겠다라는 거 최소한.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문예창작소득은 창작의 고통. 데미지 세죠, 여러분들. 우리가 글짓기 같은 거 할 때도 막 시상이 안 떠오르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고통스럽지? 맞죠? 많이 고통스럽죠. 고통스럽더라고. 막 안 떠올라가지고 막 머리 이렇게 때리고. 되죠? 자, 그 다음에 시험에 냈던 게 동그라미 7번 일시적인 강연료예요. 알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그 어느 대학교 가서 강의를 했대요. 그럼 강의를 아무나 시켜주지는 않죠. 그 분야에서 권위자를 내주죠. 알죠? 그래서 제가 어느 대학에서 강의하고 100만 원 받았대. 행복하잖아. 100만 원 받으면 100만 원의 60%는 네가 그 강단에 서기까지 꽤나 노력을 했을 거라고 해서 60% 빼준다라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자, 넘어가요. 자,
그러면 이제 기타 소득의 수입 시기. 그럼 기타 소득은 대개 다 일시우발적인 소득들이에요. 그 말은 받아봐야 알아요. 일시우발적이니까. 그래서 현금주의라는 건 수령일로 간다는 뜻이에요. 되셨죠? 여기 왜 밑줄 쳤대? 이거 무시. 인정기타 소득은 안 나와요, 시험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원천징수는 꼭 외우셔야 돼요. 항상 원천징수는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자, 일단 원칙은 20%예요. 근데 중요한 게 얘예요. 기타 소득 금액의 20%입니다. 총 수익, 요거예요. 여기 기타 소득 금액의 20%지 총 수익 금액의 20%가 아닙니다. 알죠? 그래서 여기 보실게요. 이 때문에 그래 보시면. 그래서 얘는 계산 문제도 냅니다. 여기 보시면. 자, 학원 강사 김민국은 어디 대학에 일시적인 강의를 했대요. 그리고 100만 원을 받았다. 원천 징수할 금액은. 우리가 원칙이 20%니까 100만 원에 20%인 20만 원이다. 그럼 틀린 거예요. 왜냐면 요 100만 원은 수입 금액이잖아요. 맞죠? 수입 금액. 근데 우리가 요 일시적인 강연료는 벌어들인 거에 60%를 최소 빼준다라고 했었죠. 요게 필요경비잖아요. 됐대요? 그러면 기타 소득 금액은 40만 원이지 100만 원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40만 원에 20%인 8만 원이 답인 거예요. 이거 20만 원으로 내면 잘 났거든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 기타 소득은 전부 다 수입 금액 벌어들인 게 아니라 소득 금액 비용까지 뺀 후에 숫자로 다 계산을 해요. 이쪽은. 그것도 조심하시고 하셨죠? 자, 그 다음에 2번. 자, 우리가 복권도 마찬가지로 20%가 원천징수예요. 다만 3억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30%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4억에 당첨되면 3억은 20% 뜯기고 나머지 1억은 30% 뜯기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뜯기는 게 행복하죠, 솔직히. 딱 해도 아이씨, 뭐 뜯기지만 행복하네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학원 때려치고. 자, 그 다음에 3번 아까 했었죠. 여기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는 연금 계좌가 사적연금에서 일시불로 찾는 거. 요거 15% 아까 했었죠. 15%. 자, 그 다음에 요건 됐고 시험에 안 나오니까. 자, 뇌물 있죠. 뇌물 여러분들. 뇌물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겠죠. 뇌물 원천징수하면 미친놈인 거예요, 여러분들. 맞죠? 뇌물을 지급하면서 뇌물을 원천징수한 다음에 세무서 갖다 내봐요. 그럼 세무서에서 잡혀가요. 이해되시겠어요? 맞죠? 오케이. 넘어가요. 자, 그리고 이제 과세 최저하는 우리가 과세를 하지 않는 건데 여러분들 이거 정도만 외워주세요. 여기 기타 소득 금액이 5만 원 이하면 우리가 세금을 빼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또에 아마 5만 원까지 당첨되시면 세금 안 떼고 5만 원 다 줄걸요 아마? 실제로 그래요. 몰라요. 저도 복권 안 사봐서. 안 사봐서 모르긴 하는데 실제로 5만 원에 당첨되면 안 떼요. 세금. 다 줍니다. 자, 그럼 사례 보시죠. 여기. 사례. 자, 학원 강사 김민국은 어디 대학에 일시적으로 강의하고 10만 원을 받았다. 과세할 금액은. 자, 그럼 얘 60% 필요경비 인정하는 애죠. 그래서 10만 원에서 10만 원 빼기 60% 하면 우리가 기타 소득 금액이 4만 원이에요. 맞죠? 그럼 4만 원이면 기타 소득 금액 5만 원 이하니까 과세할 금액은 없어요. 알죠? 요거 8천 원 하면 틀리겠죠, 또? 여러분들. 되시겠어요? 넘어가요. 자, 이제 과세 방법. 여기를 좀 많이 내, 여기를. 자, 보시면. 자, 무조건 분리과세는 우리가 무조건 원천징수로 끝내버리는 거죠. 자, 1번 복권 등 이미 했고. 그죠? 그 다음에 2번이에요. 연금 계좌에서 일시불로 찾는 거 그거 신고하지 말라 귀찮으니까. 알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자, 서화 골동품의 양도는 과세를 하지 않았다가 과세를 새롭게 한 거니까 우리가
직장 공제의 초과 반환금처럼 무조건 분리과세 신고 안 하게 해주겠다 그 뜻이에요. 되셔요? 자, 그 다음에 무조건 종합과세 뇌물 이해되시죠? 되세요? 우리가 뇌물은 원천징수 안 한다면서 여러분들 뇌물을 원천징수하는 미친놈 없다고? 그죠? 그 말은 세금을 안 낸 거잖아요. 안 냈으니까 5월 달에 신고하라는 거예요. 많이 안타깝죠. 신고하면 뇌물입니다. 이렇게 고개 숙이면서. 자, 그 다음에 선택적 분리과세도 마찬가지로 기타 소득 금액이 이것도 시험에 최근 나왔어요.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어떻게 되냐면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여서 분리과세를 선택했다 이렇게 줬었어요. 그 말은 분리과세를 선택했다라는 거 신고할 금액이 얼마라는 거예요? 0, 그죠? 0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내일 연말정산하면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는 걸 여러분 깨닫게 되실 거예요 아마. 알죠? 그럼 얘랑 관련된 문제 좀 풀어볼게요. 이론. 좀만 참으세요. 지금 피곤하시구나. 원래 소득세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제일 싫어하는 세법을 꼽자면 소득세를 제일 싫어하세요. 진짜로. 외울 게 너무 많거든. 자, 교재는 어디를 펴주시냐면은요. 어, 723페이지. 자, 11번이에요. 11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실래요? 723페이지 11번. 723페이지 11번. 몇 번이에요? 723페이지 11번. 답은? 그렇죠. 1번이에요. 1번. 1번은 뇌물이니까 여러분들 요거 무조건 종합과세잖아요. 나머지 애들은 보시면 무조건 분리과세인 애들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시험에서 무조건 분리하고 무조건 종합과세 이쪽 구분하는 건 진짜 시험에 잘 내요. 워낙 실제 소득세에서 중요하니까 연말정산하고 관련성이 또 있거든요. 조심하시고. 자, 됐고요. 자, 이제는 여기 출제 1순위